이렇게 토마토를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 콩팥이 망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를 챙겨 드시는 분 많으시죠?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토마토가 아니에요.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콩팥을 살리기도 하고 조용히 파괴하기도 합니다. 오늘 최악의 조합 3가지와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조합 3가지 모두 공개합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김태준, 25년 경력입니다. 충북 청주 정미선 씨, 70세 전직 유치원 교사.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에 된장찌개, 김치까지 챙기셨어요. 누가 봐도 모범 식단이었죠? 그런데 칼륨 수치가 6.1, 증상은 하나도 없이요. 66세 이상 90만 명 연구에서 신장 기능 저하 고령자의 고칼륨 혈증 위험은 최대 13배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가족을 지키겠다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정미선 씨 식단이 콩팥을 두 방향으로 공격한 이유, 지금부터입니다. 정미선 씨 식단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잠깐 고민했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토마토 주스. 각각 따로 보면 나쁜 음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칼륨 수치가 그렇게 높아졌을까요? 답은 2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이의 문제예요. 콩팥은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60대가 되면 혈액 속 칼륨을 걸러내는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2021년 국제신장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칼륨 대사 이상의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젊을 때는 칼륨을 많이 먹어도 콩팥이 알아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배수구가 좁아진 거예요. 칼륨이 들어오는 속도를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변화예요. 다만 이 변화를 모르고 예전과 똑같이 드시는 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토마토를 통째로 드실 때와 갈아서 주스로 드실 때 몸이 칼륨을 흡수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째로 드시면 식이섬유가 칼륨의 흡수를 천천히 늦춰줘요. 콩팥이 여유 있게 처리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런데 갈아버리면 식이섬유 구조가 깨지면서 칼륨이 위장에서 혈액으로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같은 양의 토마토라도 주스로 마시면 콩팥이 받는 부담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바로 이 2가지, 좁아진 배수구와 빠른 흡수 속도가 동시에 맞물렸을 때 혈중 칼륨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2가지 힘이 따로따로 작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배수구가 좁아져도 칼륨이 천천히 들어오면 콩팥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좁아진 배수구에 칼륨이 빠르게 쏟아질 때,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이 둘이 만나는 순간 혈중 칼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칼륨 수치 5.5 이상이면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6.0을 넘으면 심장 근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뛰는 장기예요.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이 전기 신호가 흐트러지고 그 결과가 부정맥, 심한 경우 심정지입니다. 정미선 씨 수치가 6.1이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아무 증상도 없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혈압 치료에 많이 쓰이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계열 약물은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을 추가로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약이 이미 배수구를 더 좁히고 있는 상태에서 칼륨 폭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2022년 만성신장질환 고칼륨 혈증 리뷰 논문에 따르면 레닌 안지오텐신계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서 고칼륨 식품 섭취로 인한 혈중 칼륨 상승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조합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미선 씨 식단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조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토마토와 김치입니다. 김치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는 발효식품이니까 당연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김치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토마토와 함께 드실 때만큼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치 100g에는 나트륨이 약 700mg 들어있어요. 이 나트륨이 콩팥 안에서 칼륨과 경쟁을 벌입니다. 콩팥은 나트륨과 칼륨을 동시에 내보내야 하는데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칼륨 배출이 뒤로 밀려납니다.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바빠진 콩팥이 칼륨을 제때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인 만성신장질환 환자 2238명을 5년간 추적한 데노 WCKD 연구에서
24시간 소변 속 나트륨 대 칼륨 비율이 높을수록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빨랐습니다. 토마토 주스에 칼륨이 들어오는 그 순간, 김치의 나트륨이 콩팥의 칼륨 배출 통로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정미선 씨 몸 안에서 매일 아침 이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증상이 없으니 본인도 몰랐던 거고요. 콩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문제가 쌓이고 쌓여 80% 이상 망가져야 비로소 신호를 보내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두 번째 조합은 더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을 달래려고 혹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꼭 챙기시는 바로 그 곡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토마토와 된장찌개입니다. 된장 자체가 이미 나트륨이 매우 높아요. 된장 한 큰술에 나트륨이 약 700mg, 여기에 두부나 순두부까지 넣으면 칼륨도 100g당 150mg이 추가됩니다. 찌개 한 그릇을 다 드시면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된장찌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뜨거운 국물 형태로 드실 때 칼륨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장 온도가 올라가면 점막 혈류가 증가하면서 흡수 속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차갑게 드실 때보다 뜨겁게 드실 때 칼륨이 혈액으로 더 빠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2025년 옥스퍼드 신장학 저널에 실린 한국인 만성신장질환 식이관리연구에서는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김치, 된장 같은 발효절임 식품보다 신선한 채소를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미선 씨는 매일 아침 이 두 가지를 토마토 주스와 함께 드셨어요. 세 방향에서 동시에 칼륨이 콩팥으로 밀려든 거예요. 증상이 없었던 건 당연합니다. 칼륨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2021년 국제칼륨대사 연구에 따르면 칼륨 이상은 치명적인 부정맥과 급성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령 환자일수록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서우시죠? 저도 이 사실을 처음 확인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끄시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걸 놓치십니다. 세 번째 조합은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서 건강 간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건강 간식이라고 믿으셨나요?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은 토마토와 고구마 라떼 혹은 단호박죽입니다. 자연식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자색 고구마 100g에는 칼륨이 약 430mg, 단호박 100g에도 340mg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역시 형태입니다. 갈거나 으깨서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 구조가 깨지면서 칼륨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아침에 토마토 주스를 한 잔 마시고 오전 간식으로 고구마 라떼를 드시면 2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칼륨 700mg 이상이 연달아 콩팥으로 밀려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단시간에 반복해서 드시는 것이 콩팥에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가 미처 하나를 내보내기도 전에 다음 것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까요. 신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특히 이 연속 부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5년 만성신장질환 칼륨 관리 리뷰 논문에 따르면 신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단시간 내 고칼륨 식품 반복 섭취는 혈중 칼륨을 빠르게 임계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직 의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위험해요 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무섭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미선 씨도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이 문제입니다. 토마토를 끊을 필요가 없어요. 된장찌개도 김치도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를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드리는 진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를 평생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토마토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토마토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먹어온 훌륭한 식품이에요. 다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조합은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실천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이에요. 단 이미 만성신장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에 식단을 바꾸세요. 오늘 내용은 예방과 관리를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갈거나 짜거나 농축하는 순간 칼륨 흡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케첩이나 토마토 페이스트는 수분이 날아간 농축 상태예요. 같은 양 대비 칼륨 농도가 생토마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칼륨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콩팥이 받는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토마토와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나물이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숙주나물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고작 149mg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구마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여기에 수분이 92%나 되거든요. 이 수분이 토마토에서 나온 칼륨을 자연스럽게 희석해 줍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숙주나물의 식이섬유가 칼륨 흡수 자체를 천천히 늦춰줍니다. 콩팥이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숙주나물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조리가 정말 간단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서 물 버리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칼륨이 추가로 빠져나가요. 채소를 데칠 때 나오는 물에 칼륨이 녹아 나오거든요. 그 물만 버려도 칼륨이 20에서 30% 더 줄어들어요. UCLA 신장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칼륨이 낮은 채소를 칼륨이 높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전체 칼륨 부하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데친 숙주나물에 통토마토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함께 담고 참기름 반 스푼과 들깨가루 조금만 뿌리면 됩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요. 이 한 접시로 토마토의 칼륨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정미선 씨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대신 이 숙주나물 토마토 무침으로 바꾸신 뒤 3달 만에 칼륨 수치가 6.1에서 5.1까지 내려왔습니다. 주스였을 때와 똑같은 양의 토마토를 드셨는데도요. 정미선 씨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알면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평생 드시던 방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정미선 씨가 말씀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게 더 맛있다고요. 콩팥이 편안해지면 몸 전체가 가벼워지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붓고 오후에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숫자가 바뀌기 전에 몸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콩팥이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숙주나물을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콩나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콩나물 역시 칼륨이 낮고 수분이 풍부해요. 단 콩나물은 뚜껑을 열고 삶아야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하신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다음 조합은 여러분의 부엌에서 매일 끓이시는 바로 그 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조합은 토마토와 배춧국 혹은 양배추국입니다. 배추와 양배추, 칼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00g에 170mg 정도입니다. 숙주나물과 비슷하게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채소들의 진짜 힘은 칼륨이 낮다는 것보다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배추와 양배추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칼륨을 일부 흡착해서 대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장이 나누어 맡아주는 거예요. 콩팥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신장내과에서는 이것을 신장축이라고 부릅니다. 장이 건강하면 콩팥이 쉰다는 거예요.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국 고령자 만성신장질환 연구에서 식이섬유 섭취량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배추국에 토마토를 넣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배추 2-3장을 먹기 좋게 썰어서 멸치 육수에 넣고 10분 끓여주세요. 불을 끄기 2분 전에 통토마토 반 개를 썰어 넣으세요. 오래 끓이면 토마토의 칼륨이 국물로 빠져나와 농도가 높아집니다.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배추를 조리하기 전에 잘게 썰어서 찬물에 30분 담갔다가 그 물을 버리고 조리하시면 배추의 칼륨도 30에서 50%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칼륨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아 나오거든요. 감자나 고구마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수고가 콩팥에는 큰 휴식이 됩니다. 배춧국에 된장을 풀면 안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안 됩니다. 된장이 들어가는 순간 나트륨이 올라가고 나트륨과 칼륨의 배출 경쟁이 다시 시작돼요.
간은 소금 최소량으로만 해주세요. 심심하다고 느끼신다면 다시마를 넣으면 감칠맛이 나면서 나트륨은 낮게 유지됩니다. 다시마는 콩팥 건강에도 좋은 식품이에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 배추국 방법을 알려드릴 때마다 환자분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다가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국이 더 개운하고 몸도 가볍더라고요. 음식을 바꾸면 몸이 먼저 알아채거든요. 세 번째 최고의 조합,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로 토마토와 미역입니다. 미역이요? 의아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놀라운 비밀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비밀은 알긴산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겔 형태로 변하면서 칼륨을 포함한 미네랄을 흡착합니다. 그리고 소변이 아닌 대변으로 직접 내보내요. 콩팥을 거치지 않고 장에서 먼저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역을 충분히 드시면 콩팥으로 가는 칼륨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25년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콩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토마토가 콩팥에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형태로 드실 때 나쁜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의 보호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반드시 통째로 드셔야 합니다. 주스로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칼륨만 빠르게 흡수되면서 라이코펜이 흡수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통째로 드셔야 식이섬유가 라이코펜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고 동시에 칼륨 스파이크도 막아줍니다. 토마토 주스는 콩팥의 가장 나쁜 형태이고 통토마토는 콩팥을 보호하는 형태인 거예요. 미역 조리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건미역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찬물에 20분 이상 불려서 물을 두세 번 갈아주세요. 절인 미역이나 염장 미역은 나트륨이 높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불린 미역을 멸치 육수에 넣고 10분 끓인 뒤 마지막에 통토마토 반 개를 썰어 넣으면 됩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 쓰세요. 이 미역 토마토국 한 그릇이 콩팥에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실제로 미역국을 꾸준히 드신 환자분들의 경우 칼륨 수치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이야기를 여럿 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 안에 콩팥을 지키는 지혜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몸에 맞는 음식은 이미 우리 밥상 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혈압약 드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분께 오늘 저녁 이 영상 한 번만 보내드리세요. 그분들의 아침 식단이 바뀌면 콩팥이 바뀝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최악의 조합 3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토마토 주스에 김치, 토마토 주스에 된장찌개, 토마토 주스에 고구마 라떼. 공통점은 둘입니다. 토마토를 갈아서 드신다는 것, 그리고 나트륨이 높거나 칼륨 부하가 겹친다는 거예요. 최고의 조합 3가지도 기억하세요. 통토마토에 숙주나물 무침, 배추국에 토마토 마지막에 넣기, 미역국에 통토마토. 그리고 채소 조리 전 찬물 30분 담그기.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칼륨을 30에서 50%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평생 이렇게 먹어야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콩팥은 정직합니다. 나쁜 습관을 바꾸면 반응을 합니다. 정미선 씨가 딱 3달 만에 수치가 바뀐 것처럼요.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씩, 오늘 당장. 토마토 주스 한 잔을 통토마토 하나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사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놀라셨던 부분이 어디인가요? 아마 라이코펜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토마토가 콩팥에 나쁘다고만 생각하셨다면 사실 토마토 안에 콩팥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게 반전이었죠. 문제는 그 성분을 살리는 방법으로 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세요. 가장 무서운 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콩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 조용합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닐 수 있어요. 60대 이상이시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칼륨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패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그 질문에 제가 직접 답을 드릴게요. 한국인이 유독 콩팥 질환에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KNHANES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만성 신장질환 유병률은 2007년 5.1%에서 2019년 7.1%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10년 사이에 거의 4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이 증가 속도가 더 가파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이상 분들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왜 한국인이 특히 취약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2025년 옥스퍼드 신장학 저널에 실린 KNHANES 시기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22년 기준으로 하루 3,178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인 2000mg의 1.6배예요. 이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이 바로 김치, 된장, 간장, 국물 요리입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들이에요. 문제는 나트륨 과다 섭취가 혈압을 올리고 높아진 혈압이 신사구체 모세혈관을 서서히 파괴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증상 없이요. 2018년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추적한 던 AWCKD 연구에서도 소변 내 나트륨 대 칼륨 비율이 높을수록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빨랐어요. 이건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밥상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와 고혈압의 동반이에요. 한국인 만성 신장질환의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이 당뇨병성 신장질환과 고혈압성 신장질환입니다. 2023년 한국인 식이 패턴과 CKD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 60대 이상에서 당뇨 또는 고혈압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질환이 있으면 콩팥 손상 속도가 건강한 사람보다 몇 배 빠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고칼륨, 고나트륨 식단이 겹치면 손상 속도는 더 가팔라집니다. 당뇨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을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는 식습관의 역설입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은 채소가 풍부하고 동물성 지방이 낮아서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평가받아요. 실제로 2016년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국 고령자 연구에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이 콩팥 기능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의 CKD 유병률은 늘어날까요? 핵심은 발효 과정에서 나트륨이 대량으로 들어간 채소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제한 없이 드신다는 거예요. 2023년 한국인 식이 패턴 코호트 연구는 이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김치 같은 발효절임 식품이 포함된 이른바 건강식 패턴이 한국에서는 나트륨 과다 섭취로 연결되면서 오히려 CKD 위험을 높인다고요. 좋은 재료가 잘못된 방식으로 가공되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토마토 주스 이야기와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탓하시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잘못된 건 개인의 위지가 아니에요. 평생 건강식이라고 배워온 음식이 나이가 들고 콩팥이 약해진 뒤에는 다른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콩팥 검사를 받아보지 않으신 채로 살아가고 계세요. 이유는 단순해요. 증상이 없으니까요. 콩팥은 기능이 50% 이상 떨어져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KNHANES 자료를 분석해보면 만성 신장질환 판정을 받은 분들 중 본인이 콩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조용히 나빠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당부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것을 계기로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크레아티닌 수치와 칼륨 수치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그 두 숫자가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알고 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단 변화가 얼마나 급한지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검사받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이 특히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혹시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신장에 물혹이 있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단순 낭종이니까 경과를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잊고 지내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5년 진료를 하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신장 낭종.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 물혹은 나이가 들수록 흔하게 생깁니다.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6,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다발성 신장낭종의 빈도가 50세 미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이분들 중 대다수가 아무 증상도 없이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낭종이 2개 이상이거나 크기가 2cm를 넘는 경우 신사구체 역과율 저하 위험이 낭종이 없는 사람보다 1.68배 높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낭종 자체가 직접 칼륨을 쌓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낭종이 있는 분들은 동시에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늘 말씀드린 조합들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배수구가 좁아진 데다 낭종으로 신장 조직 자체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요. 칼륨이 빠져나갈 공간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낭성신장질환 자료에 따르면 낭종이 커지면서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 특히 고혈압을 동반할 때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단은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고혈압은 낭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김치와 된장이 낭종 성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낭종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 드리는 당부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낭종이 있다는 건 신장이 이미 나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과 관찰 중이라면 더더욱 오늘 말씀드린 식단 원칙을 지켜주세요. 통토마토, 숙주나물, 배춧국, 미역국. 낭종이 있는 분들에게 이 식단이 일반 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압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해요. 낭종과 고혈압과 칼륨,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미선 씨, 지금은 어떠세요? 3달 뒤 외래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조용히 웃으셨어요. 칼륨 수치 5.1, 숫자보다 그 표정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토마토를 끊지 않으셨어요. 다만 방법을 바꾸셨을 뿐이에요. 주스 대신 통째로, 김치 대신 숙주나물, 그게 전부였습니다. 콩팥은 묵묵합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 소리 하나 내지 않아요. 하지만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바꾸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혈압약 드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분께 오늘 저녁 이 영상 한 번만 보내드리세요. 그분의 식탁이 바뀌면 콩팥이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